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건강은 자유의 가장 큰 조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건강 고민 가운데 복부 비만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도 이제 운동을 중단하거나 살이 찌면 항상 배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이유 여러 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먹는 끼는 먹는데 먹는 양에 비해서 배출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하는 식사나 과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과식을 해도 복부 비만이 생기지 않는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35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복부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복부 지방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부 비만은 다양한 질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이 복부 비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 일단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고지혈증 등의 대사 질환이 오기가 쉽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 관절들이 퇴행성이 빨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도 발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질병뿐만이 아니라 노화까지 빨라지게 하는 복부 비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복부 지방이 쌓이는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같이 운동을 해도 많이 먹고 운동을 한다 이랬을 때 복부 비만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맞게 배부르게 식사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체질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좀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분이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간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근력을 운동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전문 한의사와 내가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 비만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요. 항상 핫팩을 사용을 하거나 자신의 손으로 배를 마사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화불량이라든지 대소변이 시원치 않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평소에 배를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복부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건강상담에 앞서서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들 하는데요. 이 신장 기능이 감소되는 만성 콩팥병, 박사님,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일단 이 콩팥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콩팥은 우리 몸, 특히 이제 혈액의 요소, 혈액의 찌꺼기를 소변을 통해서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체액을 조절을 하고 그 밖에 이제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때 사구체 여과율이 중요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 불필요한 독소, 혈액의 독소를 빼내보내는 게 사구체 여과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때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신장에 손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감소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된 것을 말하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신장 기능은 도대체 왜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질환이 있거나 유전성으로 다낭성 신염, 그래서 신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사구체 여과율, 신장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1%씩 내가 관리를 해도 신장은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될수록 이 신장의 기능,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과다, 또는 내 체력보다 과하게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경우,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자신의 무게보다 많이 무거운 것을 과하게 드는 경우에 콩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뇨와 고혈압도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저질환 관리 잘 해야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최근 들어서 이 만성 콩팥병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1차적인 것은 이제 콩팥 자체가 나빠지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원인이 고혈압과 당뇨인데요. 요즘 서구적인 음식 또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과식을 하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신장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고령 인구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만성 콩팥병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장 기능은 떨어져도 자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좀 증상들은 나타날까요? 그러니 이 콩팥이 한 3, 4단계로 많이 나빠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지, 1, 2단계에서는 소변에 그냥 거품이 좀 나왔다, 안 나왔다, 좀 피곤하거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소변 검사,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 4단계, 특히 이제 우리가 오래간만에 동료, 선후배를 만났는데 뭐 나는 건강검진상에 크게 이상이 없고 또 건강검진을 건강해서 안 받는데 얼굴 낯빛이 좀 나빠졌다, 머리카락이 좀 빠진다, 소변을 좀 자주 보거나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꼭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만성 콩팥병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단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 2단계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인데 나는 소변을 보고 나면 거품이 많아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면 피 검사는 정상인데 혈액에서 단백뇨가 빠져나가요.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검사와 소변 검사는 정상인데 소변에서 단백뇨 또는 이제 적혈구가 빠져나간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체가 방광과 콩팥이 선천적으로 이제 약한지
맥을 통해서 또는 이제 복진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이분이 이제 정상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구체 여과율의 소변에 좀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히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뭔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시원치 않다, 대변이 잘 안 나간다 이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찌꺼기는 소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소변이 시원치 않다. 한방에서 약물 치료를 하든 침 치료를 하든 기본적으로 먼저 문제인이 허리가 아파도 소화가 안 돼도 소변을 잘 보세요.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또 대변은 또 시원하세요. 소화는 잘 되세요. 이렇게 문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아픈데 허리는 좋아지는데 소변이 계속 뭔가가 시원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정확히 검진을 한번 받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원인을 찾아서 소변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본인이 이제 피곤하거나 또는 당뇨나 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이제 당뇨와 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나 혈압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많이 먹는다, 단 것을 많이 먹는다만 해서 당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신경적으로 무언가 머리를 과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단 것을 먹지 않아도 내 몸에서 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당이 높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내 몸에서는 오히려 당분을 더 만들어야 내 몸의 세포라든지 오장육부가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환자가 스트레스 받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화가 되면 음식은 적게 먹는데 당 수치는 조절이 안 되고 스트레스는 배가가 되면서 당뇨와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좀 낯선 곳에 가서 혈압 체크를 할 때 집에서 편안하게 잘 때는 130 정도 나오는데 긴장된 곳에 가면 150, 6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나타나는 혈압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민한 체질인지 조금 둔감한 체질인지를 확인해서 이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령이 될수록 우리가 50이 넘어갈수록 1년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일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혼자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때 약한 부분을 찾아서 보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콩팥병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장 기능 회복과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궁금하실 텐데요, 박사님. 1, 2단계에서 도움되는 한방차입니다. 3단계나 4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또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찾아서 도움되는 한방차를 받는 게 필요하고 1, 2단계에서 자신의 소변에 이제 거품이 많고 또 시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의 경우에는 환기와 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겹과 택사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해서 소변의 거품과 소변이 시원하게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3단계 이상에서는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위를 잘 타는 경우에는 환기와 복령, 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주겹과 택사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좀 생소한 약재인 것 같은데 텍사는 어떤 약재일까요? 예, 텍사는 이제 방광의 기능을 좋게 해서 방광의 이제 수축력을 좋게 합니다. 예, 그래서 소변을 보았는데 시원치 않거나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한참 있어야 나오고, 예, 간혹 소변에 이제 거품이 있을 때 방광과 이제 콩팥을 예, 튼튼히 해주는 한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려운 신장이기 때문에요.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박사님,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 그 저염 시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 저나트륨 혈증이 있기 때문에요. 꼭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자신의 나트륨의 혈액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혈압과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제 관리와 치료를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비만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자신이 과식을 하는 건지, 대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는 건지, 복부가 그득한 건지, 이 원인을 찾아서 이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흡연은 동맥 경화를 약화시키고요. 특히 이제 신장 기능 약화, 신장의 기능의 저하 속도를 빨리 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관리에 앞서서 금연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성 콩팥병 예방을 위해서는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저염 시기와 그리고 금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상담을 저는 통화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럼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 네, 그럼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나요? 76세요.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62, 네. 몸무게는 53.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최진용 박사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지도 않고 얼굴만 봬도 목소리 듣고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예. 네네. 키는 1m 62이고요. 예, 체중은 52에서 53 먹으나 안 먹으나 그대로 꾸준히 진열해 왔고 네네. 뭐 특이한 약은 먹는 것은 없고 당뇨 혈당약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당뇨약만 복용 중이시고요. 예. 예. 술 담배는 안 하고 예, 그리고 앞전에 제가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가정에
생각지 않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몇 년, 한 4, 5년 전에 예. 갑자기 일어나서 소변을 보려니까 소변이 안 나오고 해서 몸을 둥글고 해서 간신히 어떻게 몸을 웅크리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오줌을 그냥 제대로 시원하게 봤어요. 네네. 그리고 뭐 한 5, 6년을 버티고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하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또 오줌을 나니까 오줌이 안 나오고 그냥 막 찔끔 나오는 것도 안 오고 그냥 부풀어 오고 네. 대기를 보려니까 또 먹기 식욕은 당겨서 먹고는 싶은데 걔는 자꾸 부르고 예. 그런 상태가 됐고 근데 이제 좀 심한 것은 오줌을 저녁이면 한 3번이나 4번쯤 소변을 보러 나와요. 예. 소변 보는 데는 뭐 이상 없는데 그게 이제 시원한 감은 있는데 그게 저녁 단에 좀 설치는 감이 있고 네. 그리고 지내서 이제 그 복강수인가 뭐 큰 대수술을 하고는 이제 한 7, 8개월 지났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좀 걷는데 다리 오금지에서 좀 당긴 기분이 나더라고요. 예. 그 증세를 하는데 그게 일부 병원에서 좀 물어보고 했더니 뭐 큰 병은 아닌데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C를 좀 복용하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 병원에서 진찰 받으시고요? 만약 병원이라면 이제 내과에 제가 당뇨 혈당지는 원장님한테 물었더니 예. 그 큰 병이 아니니까 예.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 혈관이 좀 혈액순환이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예. 자세한 상담 의논을 하실 분이 있으면은 의논 한번 해봐라 그러게 말씀을 예. 드리더라고요. 예. 약간 그런 이게 좀 1시간쯤이나 2시간 그러면은 그게 좀 약간 당기는 기분이 나와요. 예. 그리고 뭐 큰 이상이 없는데 그런 증상이 왜 나올까요? 아,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6, 7개월 지나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그 지금, 앞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예. 왼쪽하고 오른쪽 어느 쪽으로 좀 나옵니까? 오른쪽으로 주로 배꼽 바로 수술 옆으로 그렇게 나와요. 네. 그, 이제 그 부분 지금 탈장이라고 이렇게 말씀 들으셨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장 자체가 좀 약해져요. 예,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받쳐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높은 데를 걷거나 예, 그 다음에 좀 오래 걷거나 그러는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쉬고 마사지 해주고 좀 그러면 이게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네. 삭가던지요. 예, 예. 그래서 언제행이나 싶어갖고.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조짐이 나타나면 일단 편안하게 좀 쉬셨다가 그 밖에 이제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힘든 일 하는 것도 없고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운동이나 하고 이제 걷기 운동 그 당일 혈당이나 그 예, 걷는 운동 좀 하라 해서 한 2, 3시간씩 아침 1시간, 점심 때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그 정도 하고 잠잘 때는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줌이나 대변이 받을 때는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 대변 보고 소변 보면 개환해요. 깨끗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탈장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게 이제 수술을 할 경우가 있고 그냥 상황을 보았으면서 이렇게 경과를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편안히 저녁 때 누워 계실 때는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네. 뭐 일을 심하게 해도 나타날 수 있지만 걷는 걸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네. 서서 걷는다는 것은 밑에 지금 수술 부위, 탈장 부위 나타나는 부분으로 중력에 의해서 압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예, 밑에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하거나 대변이 차거나 이러면
밑에 압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소변, 대변 볼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 예, 그게 이제 조금 뭐 본인이 어르신이 보기에 너무 불편하고 좀 이게 안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전립선 수술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기에서 이에 대한 뭐 이 경우를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다른 어떻게 우선 관리만 좀 하는지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뭐 약 처방 같은 거 먹으면 상관없을까요? 예, 지금 이제 원래 지금 비타민C 현재 복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째 한 5일째 지금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해갖고. 예. 음식을 드실 때 원래 좀 새콤한 음식 좋아하십니까? 예, 짠 건 매운 것은 싫고 예. 그런 것을 가려서 원래 습성이 안 맞아서 약간 먹고 예. 큰 것을 좋아하고 예. 그리고 뭐 단 것도 좀 앞전에 단 것도 그리 왈칵 좋아하지도 않고 네네. 그런 현상이에요. 아, 원래 그러면 김치 드실 때도 신김치 좋아하십니까? 예, 신김치를 아주 좋아해서 지금 신국물 같은 거, 매실 같은 거 그걸 잘 먹습니다. 아, 네. 그러면 거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비타민C 하나씩 이렇게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2년 전에 어르신 지금 그 충격이 좀 심하게 받은 게 있는데 그건 해결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대변도 잘 보고 있고. 예, 대변도 잘 보고요. 예, 그러면 예. 그 탈장에 도움되는 제가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체중이 52에서 53kg인데 이 체중은 그 원래부터 이 정도 체중 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결혼할 당시 2, 3년에는 60kg 나가다가 예, 예. 꾸준히 좀 어떻게 했더니 운동하고 어쩌니 52kg 계속 꾸준히 그냥 변하지 않고 그래 있습니다. 예, 지금 당뇨 수치도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당뇨 수치는 약간 불균등해요. 아, 네. 지금 원래 그러면 이렇게 달달한 것도 좀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완전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메모해 보세요. 예, 황기, 예, 황기, 예, 황정, 황정이요. 예, 예, 황정, 예, 당귀, 당귀, 예,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전부 다 5g씩입니다. 예, 5g씩이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1500cc요.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다음에 지금 당뇨약 한 가지만 복용하시는데 이거 언제 복용하십니까? 당뇨 복용한 지는 처방한 지는 한 3, 4년 됐습니다. 예, 언제 식후에 복용하십니까? 식전에 복용하십니까? 아침 밥 식후 먹고 예. 아침밥 먹고 바로 아, 그래요? 그러면 30분이나 1시간 후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한방차는 오전 11시에 한번 드시고요. 오전에요. 예, 11시. 예, 예, 11시. 그다음에 오후 5시에 한번 드세요. 오후 5시. 네,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걷기 운동을 하루에 이제 3번이나 4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네. 밑에 그 탈장에 증상이 네. 좀 나타날 때는 조금 쉬었다가 걸으세요. 예, 예.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큰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네, 다른 뭐, 이상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네, 네. 내과에서 선생님이 다 보셨고, 예, 탈장 증상은 기력이 떨어져서 예, 예, 예. 중력을 많이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이 한방차가 이제 중력을 올리고 예, 탈장에 기력을 올리면서 탈장을 이제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되는 한방차입니다. 예, 그렇게 네. 해서 한방차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70입니다.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60에 52kg.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에, 우리 박사님 지난번에 그 상담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한번 받아가지고 지금 재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제 최진용 박사님 옆에 계시니까요. 네, 예. 그 내용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예, 제가 2달 반 정도 전에 그 상담을 드리고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고, 네. 증상이 이제 호전이 이렇게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그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두통, 편두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 편두통이 좌우가 구분이 있습니까? 오른쪽이 귀 뒤쪽으로가 굉장히 좀 심하고, 예. 심하면은 이게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뭐 시작하고 또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깨, 등, 옆구리 쪽으로 해서 그 근육통이 네. 거의 매일 뭐 자고 일어나면 더 심하고 이런 그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눈, 코, 입 이제 건조증. 예, 그거 제가 불러드린 약,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 예. 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집에 놓고 나와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불편한 거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 왼쪽으로, 예. 엉덩이, 그 허벅지 종아리로 해서 발 뒤꿈치까지 예. 그 저림 증상.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무릎 아래로 저림 증상이 있고, 예. 증상은 전하고 이제, 호전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압약은 뭐 이렇게 복용을 해서 아주 뭐 정상치로 지금 되고 있고요. 예. 그 진통제를 수시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지금 그 다리하고 엉덩이 저리는 건 허리 검진 받아보셨습니까? 그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가지고 예. 뭐 거기에 관련된 뭐 혈관 확장에 관련된 약하고 네. 뭐 골다공증 관련된 약을 거의 한 6개월 정도 받아서 복용을 했는데 네. 뭐 효과가 없어요. 똑같아요. 병원에서는 뭐 수술하자는 말씀은 안 하고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 엉덩이 저림 이 증상은 예.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거는 거의 한 1년 정도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편두통은요? 편두통도 증상이 좀 오래됐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목에 이물감 있으세요? 아, 이물감도 있어요. 예. 예. 그 이물감은 좀 오래되셨습니까? 그것도 증상이 한 1년, 2년 정도 됐거든요. 아,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두근거리는 증상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척추관 협착증은 치료 기간을 오래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병원에서 진통제 가지고 혈관 확장제를 줬다는 것은 이제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예. 들어가면서 키가 좀 작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척추가 일차적으로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예. 거기 신경이 눌리면서 지금 허리 이하로 나타나는 증상은 척추 때문에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한 거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나 추나 치료를 계속 꾸준히 좀 받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병원에서 그 편두통이 원인이 예. 뭐라고 말씀 들었습니까? 원인 가지고는 얘기하는데 전에 그 자율신경계통에 네.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신경외과 이런 데서 이제 주사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일시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또 이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편두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근육이 뭉치면서 나타나는 긴장성, 근육이 이제 뭉치면 안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이 되거든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과에서 말씀하셨다는 자율신경 쪽입니다. 근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불편할 때는 그 자율신경이 예민하게 교감신경이 이제 작동하시는 체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신경 쓰거나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요즘 두통이 매일 있습니까? 거의 매일 있는 정도예요. 예, 근데 그 강도가 아침에 좀 심해요.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은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그 활동하면서는 좀 줄어들게 됩니까? 그 약을 먹고 활동을 하지요, 아침에.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서도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에는 증상이 그냥 거의 비슷하세요. 좀 심해져요, 아침에는. 아침에는 심하고요. 예. 이때 지금 귀 뒤 우측하고 이제 편두통이란 것은 한방에서 이제 소양화가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편두통 약을 복용을 해도 어떤 때는 증상이 개선이 적어지고 좀 더 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될 때 이렇게 구분이 좀 됩니까? 약을 먹을 때도 조금 좋아질 때가 있고, 네네. 뭐 증상이 뭐 좀 안 좋아지고 계속 그 상태가 진행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역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그 자율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요 근래보다 오늘은 편두통이 좀 심하다 그러면 며칠 전에 내가 불편했던 게 있던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불편한 거고 누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것도 내 몸에서는 자율신경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 그냥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뭔가 불편한 거는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편한 게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뭔가 통증이 심해졌을 때는 뭐 어제는 비슷했는데 오늘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 내가 마음이 약간 상하거나 불편한 게 있나 생각을 해보셔서 그에 대한 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도움되는 한방차는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향부자. 향부자. 감초.
예, 예, 복령. 예, 예, 그 세 가지를 각 7g씩 해서요. 예, 예, 물을 1,500cc 넣고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그걸 아침에 지금 병원 약을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니까 한 11시쯤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가능하네요. 예, 그다음에 저녁에는 뭐 또 드시는 약 있습니까? 저녁에는 없어요. 아, 예, 그러면 저녁 때 식사하고 한 예. 1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면 됩니다. 아, 아침 예, 저녁이요? 예, 예. 그다음에 예, 예. 지금 물이나 음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방송하지만 방송하면서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혹시 물을 의식적으로 더 마시는 게 있나 해서요. 아, 의식적으로는 안 마셔도 이제 목이 건조하고 뭐 입안이 이렇게 좀 건조한 상태로 느껴지면은 네네. 수시로 마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입이 건조할 때 드시는 거죠. 그렇지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조금만, 예, 소변은 평상시 소변 보면 색깔은 어떠세요? 아, 그럼 맑은 정도의 색깔, 뭐 이렇게 보통 소변의 색깔하고 같이 나옵니다. 예, 노랗지는 않고요. 예, 예, 지금 예, 땀 많이 나세요? 안 나세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뭐 계절적으로는 찬 그 기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몸에서는 뭐 땀을 이렇게 자주 안 나는데 원래는 체질이 제가 그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고 난 이후로는 그 다리 쪽으로 배꼽 아래쪽으로는 식은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아, 식은땀이라는 것은 이렇게 낮에도 땀이 나세요? 잠잘 때 땀이 나세요? 아, 이제 밖에서 이거 냉기로 인해 가지고 다리 시림 저림 증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추운 찬바람을 쏘이고 네. 이게 들어오면은 네. 이게 다리 쪽에서 이렇게 좀 그 찜질기 같은 걸 하고 나면은 네. 평상시에도 이게 조금 그 따뜻한 데 가 있으면은 이 식은땀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아, 예, 그 다음에 지금 원래 뭐 음식이나 간식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 빵이나,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술은 못 마시고 커피, 예, 그러면,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칼국수가 먹고 싶다 이런 거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뭐 들면은요. 특별히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입에서 이렇게 좀 당기지를 않아가지고요. 예, 예, 그 뭐 조금 더 먹으면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예. 세 끼 정도를 정량 정도로 이렇게 먹고 뭐 간식이나 이런 것도 별로 먹지도 않아요. 아, 예, 그러면 식사는 규칙적으로 세 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식사할 때 배 고프세요? 조금 더 먹으면은 이게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예, 예. 딱 그 양을 먹으면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저녁 식사를 지금 하는 양에서 한 3분의 1만 줄이세요. 저녁 식사를요? 예, 예. 지금 하시는 양에서요. 예, 예. 저녁 때는 배 많이 고프세요? 그 점심을 먹고 나면은 한 4시, 5시 되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허전한기는 느끼는데요. 예, 예. 뭐 저녁도 이제 그 정도 점심 먹는 양으로 비슷하게 먹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저녁 때 배가 고프신가 묻는 거예요. 제가 식사하실 때요. 조금 허기를 느끼는 정도 돼요. 아,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먹으면 불편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식사하는 것보다 한 3숙저만 적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한방차로 2개월 복용하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2개월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예, 수고하세요. 네, 2달 후에 꼭 다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자세한 건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한 사연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저희 방송국으로 이렇게 박사님 한번 보세요. 편지까지 네,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이 편지 주신 분, 이 사연 주신 분을 저희가 바로 네, 전화 연결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번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주셨는데, 네. 상담 자세하게 좀 받아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71년생으로 55입니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173에 90k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너무나 기다리셨던 우리 최진용 박사님 옆에 계시거든요. 네, 네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오른손 사지, 오지하고 왼손 삼지, 사지가 구부렸다가 펼 때 예.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 걸리면서 튕기는 듯이 펴져요. 예. 예, 제가 모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 작업이 연마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전동 사포 기계를 한 6년 정도 사용했어요. 지금 예. 6년 조금 넘었는데. 네네. 그런 후로다가 한 3년 전부터 이게 손가락이 조금 통증도 있고, 네. 구부렸다 펼 때 예. 자연스럽게 펴지 않고 딱딱 걸리면서 튕기는 것까지 펴줍니다. 예. 그 손가락을 구부릴 때는 불편한 거 없습니까? 예, 구부릴 때는 조금 덜한데 펼 때가 좀 불편해요. 예. 지금 체중이 90kg인데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변화가 없어요. 예. 지금 특별히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혈압약 복용 중입니다. 예. 건강검진은 받으십니까? 한 2년 전에 받았고요. 예, 예. 네. 예.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되는 편입니다. 예. 대변은요? 예, 조금 변비가 조금 있습니다. 아, 보고 나면 예, 이제 변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 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고 났는데 뭔가 덜 나온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네. 소변은 보고 나도 시원하십니까? 예, 그런 대로 시원합니다. 예. 지금 이 방아쇠 수지 이 병 때문에 치료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예,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통증 클리닉도 좀 받았고요. 예. 약물 복용 좀 했습니다. 아, 그거 치료 받을 때는 좀 증상이 완화가 됐었고요. 예. 그랬다가 조금 또 시간 지나서 일을 계속 하니까 또 괜찮았다가 또 다시 나타나고 그럽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손가락을 지금 우리가 하실 때 손을 이렇게 굽히는 동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손을 반대로 이제 펴는 동작이 이제 좀 힘드시게 되는데 방아쇠 수지 네. 때문에 이때 하시는 경우에는 그 손을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손바닥을 내 몸과 반대쪽으로 피시고요. 네. 손가락을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조금 시켜주세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 손목하고 팔꿈치 그러니까 손등에서 팔꿈치 쪽으로 그러니까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많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차려 자세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이요. 예, 그래서 네네네. 거기 근육을 만져보면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좀 아픈 부분이 있네요. 좀 예, 만져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근육이 자꾸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네. 그 부분들을 양쪽을 그러니까 자꾸 그 손가락은 반대쪽으로 스트레칭을 지금 펴시는 게 안 되니까 펴시는 스트레칭을 조금씩 해주시고 무리 안 가게 해요. 시간 되시는 네네네. 대로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잠깐 거기서 근무할 때 시간이 되면 하시고 그다음에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서 예, 바깥쪽 차려 자세로 했을 때 바깥쪽에서 근육이 좀 나은 부분에 살이나 근육이 예. 많은 부분 만져보면 뭔가 약간 더 뭉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을 파스도 조금 발라주면서 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네. 네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저녁 식사만 한 두세 숟갈 조금 적게 드셔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아쇠 수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체중이 조금 빠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변을 보면 그냥 그 소변 보는 것처럼 아 시원해서 살 것 같다 이 느낌까지는 안 해도 뭐가 남아있는 느낌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이때 같이 그 복부 쪽 그 지방하고 예, 손가락 방아쇠 근육 그 손에 도움되는 한방차 메모 가능하십니까? 예, 예. 네, 갈근, 갈근, 네, 창출, 상출, 예, 승마, 순마요? 예, 승마, 예, 우리 예, 말 타는 승마. 승마입니다. 승마. 아, 예, 거기까지 세 가지는 6g입니다. 6g, 예, 감초는 3g. 감초 3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물을 1800cc. 예, 그 다음에 한 뭐 종이컵 한 컵 정도, 100에서 한 110cc 정도 나오게 달이셔서, 네. 네, 그거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시원한 거 좋아하세요? 네네. 그런 네. 편이에요. 그냥 달여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약간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 있고요. 아, 예, 예. 예. 혈압약 먹어요. 진통제 좀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예, 그러면 예, 저기 식사 후, 식사 후에 드십니까? 식전에 드십니까? 식후에요. 식후에요. 예, 그러면 이 한방차는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퇴근해서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아쇠 수지가 계속 일을 하시는 경우라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하다가 보면 물은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본인의 소변의 색이나 갈증의 유무로 기준을 정하자입니다. 소변색이 황색이고 그 다음에 갈증이 나면 물은 1.5에서 2리터 정도가 좋고 이에 반해서 소변색도 맑고 갈증도 많이 안 나면 한 1리터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수분 공급과 함께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에 도움을 주는데요. 소변색과 갈증 유무를 판단해서 적당하게 섭취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